시간 멈춰 주시고요. 봉지욱 기자,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? 예, 저희 보이는 곳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맨날 의원님 튀어나오세요. 예, 질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. 예, 시작하겠습니다.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.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당시 그 주인 검사로서 부실 수사를 해서 조우용의 죄를 덮어줬고 그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비용을 정리하신 것인데요. 대장동에 대한 미회수금 2,700여 원, 벨리타하우스 941억 원, 더 뮤지엄 양지 552억 원, 약 4천 몇백억 플러스 이자까지 합치면 5천억 정도의 국민 혈세가 여기에 투입됐습니다. 동의하시죠? 네, 근데 저번에 이제 조우영 씨가 나왔었는데요.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대장동 사업 시행권이 조우영 씨한테 있었다는 점, 그리고 경기도 풍동 벨리타우스 시행도 조우영이 했고, 더 뮤지엄 양지도 조우영이 했고,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수사팀이 대장동만 봐준 게 아니란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에 혈세가 5조 원이 투입됐는데 그중에 1.14조만 회수가 되고 4조 원 가까이가 미회수됐다는 것입니다. 수사 제대로 한 데는 90%까지 회수가 됐고요. 최소한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50% 이상 60%까지는 회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 당시 주인 검사의 이 덮어주기로 인한 이렇게 국민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거는 사실 윤석열의 특수직무유기죄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이거를 기자분들에게 덮어씌웁니다.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도를 했던 기자들, 특히 봉지욱, 그다음에 누구죠? 한상진,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음 자료 화면은요. 이제 청문회에서 봉지욱 기자께서 영장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. 다음 자료 화면이요.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우영의 알선 수재 혐의는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. 이 부분과 또 피해자 윤석열은 박영수의 요청에 따라 조우영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. 이 두 가지가 저는 결정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? 네, 그리고 저 김병욱 아마 의원실 관련해서 제가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일부를 허재영 기자에게 줬다.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. 예, 윤석열 본인의 특수직무유기죄에 대한 범죄 혐의를 기자들이 밝히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봉지욱 기자 등 양심 있는 기자들에 대한 가혹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. 네. 왜 윤석열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자료 화면요. 예, 윤석열이 2011년 5월달에 본인이 이 부산저축은행 30억 부실 대출에 대해서 기소를 합니다. 본인이 직접 기소를 합니다. 이 세움에 대한 부실 대출을 기소를 하는데 이게 본인이 다 이름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. 그런데 다음 자료 화면요. 똑같은 세움에 대한 대출과 자금 입금인데요. 다음 자료 화면이요. 460억입니다. 그중에 70억이 벨리타우스에서 세움으로 들어갔는데 이 세움이 당시 재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70억을 주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우영이 알선수재했다는 이유로 이걸 덮어줍니다. 박영수 검사장 변호사의 요청 때문이었죠. 맞습니까? 그리고 저기 보면요. 지금 70억 배임 써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10억 원이 대검 중수부 수사 시작되기 직전인 2021년 2월에 조우영 계좌로 들어갑니다. 그렇습니다. 세움을 수사했으면 당연히 모든 계좌 내역을 봤을 텐데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갔는데 그거를 수사를 안 했다? 이건 말이 안 되죠. 맞습니다. 세움에 대한 배임죄를 기소했다면 분명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거기에 30억 원이 찍혀져 있다면 저 70억 원 그리고 조우영이 개인적으로 흘러가던 10억 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번에 그 대장동 최초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세움의 회장인 조양훈 회장도 나한테 전화가 와서 대검에서 너한테도 조우영한테 돈 준 거 물어봤어? 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죠. 네. 객관적인 자료는 그렇고요. 다음이요. 이거를 조우영 항소심 판결문에도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. 이거는 두 번째 윤석열이 수사를 하도 안 하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2012년도 2월달에 이거 좀 수사를 하라고 고발을 한 건데 이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었습니다. 역시 이걸 모를 리가 없죠. 피고인 조우영은 2012년 9월 25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아래를 보면 피고인이
언제까지 벨리타하우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총괄했다. 이런 내용이 적시되는데 역시 당시에 조우영이 실질적인 운영한 벨리타하우스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.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. 지금 이제 많은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2021년 한 9월경 저번에 이제 조우영 씨가 박길배 검사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왔다고 한 그때요. 그때 사실은 대검 중수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이었는데 당시에 저 벨리타우스를 수사를 해서 김양 부회장만 기소를 하고 조우영을 덮어줬습니다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0번 시간이 지나. 조우영에 대해서 2015년도에 수사를 해서 구속시킨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? 강일민 검사. 네. 강일민이 조우영 돈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네. 이 강일민이 2023년 9월 달쯤에 네. 공지욱, 한상진, 그다음에 경향신문 송국민 기자 등 4명에 예. 대한 수사를 한 주인 검사가 또 누굽니까? 그때 이제 저희 담당 강일민이었습니다. 강일민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강일민 검사가 2015년에 대장동 업자들 수사를 해서 그 내용을 잘 알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정식 발령이 아니고 직무대리 발령으로 강백신 밑으로 데리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강일민 검사가 2015년에 남욱 변호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안 해준 그 사건 있잖아요. 곽상도 추가 기소했던 그 사건에 연루가 되자 서면 조사든 조사를 받긴 받았는데 이 검사들을 덮어주고 곽상도만 기소를 했잖아요.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강일민을 한국거래소로 파견 보냅니다. 수사팀에서 뺀 거죠. 문제가 되니까. 그러니까 강일민은 그 강백신 부장검사는 자기 밑에 부하가 범죄 혐의에 연루됐는데 덮어준 거죠. 곽상도는 또 기소를 해놓고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했는데 청탁을 받아서 실행해 준 사람은 봐준 거죠. 장관님, 법무부 장관님, 예. 이게 똑같아요. 박정현 대령 기억하시죠? 박정현 대령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입틀막을 하려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 군 검사들이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잔뜩 기재합니다. 그래서 박정훈을 구속시켜서 최혜명에 대한 올바른 수사를 못하게 그 윤석열 청와대 가압을 밝히지 못했던 행동과 똑같은 구조입니다. 지금 강일민이 조우영을 2015년도에 수사했기 때문에 2023년도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할 때 이 압수수색 영장이 거짓말이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검사가 지금 아직도 현직에 있고 자기 직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지금 박정훈에 대한 거짓말을 잔뜩 써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던 군검사들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. 군검사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걸 교정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법무부 그다음에 대검에서는 왜 강일민 검사를 기소조차 수사조차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? 네.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예,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군검사가 똑같이 바로잡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네. 저희도 어쨌든 뭐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여러 지금 뭐 국정감사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적절하게 처리할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꼭 해주십시오. 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예, 지금